Await your possibility. 안녕하세요, 프렌들리입니다. 이번 주는 기술주들이 많이 조정받아서 S&P 500이 마이너스 2.12%, 나스닥이 마이너스 5.06% 내렸습니다. 아마 뉴스를 통해 다 확인하셨겠지만 12월 FOMC 의사록에서 제가 몇 주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일부 위원들이 양적 긴축을 언급해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. QT, 양적 긴축을 하면 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 싶은 분은 오른쪽 상단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면 됩니다.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QT, 연준 보유 자산 축소는 연준이 그동안 사모은 채권을 다시 시장에 팔아서 연준 자산을 줄이는 행동입니다. QE 양적 완화와 반대로 시장에 있는 달러를 연준이 다 흡수해서 화폐 수량설에 따라 물건 가격은 내려가고 자산 시장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. 예전에 연준이 자산을 줄인 시점에 S&P 500, 나스닥이 20에서 30% 내렸습니다. 그럼 먼저 FOMC에서 진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확인해 볼까요? 구글에서 FRB를 입력, 요걸 클릭, 통화정책에서 캘린더 클릭, 쭉 내리면 여기 12월 자료가 있습니다. 미니츠가 회의록 의사록이라는 뜻이잖아요. 이게 12월 FOMC 의사록입니다. 여기 HTML을 클릭, 컨트롤 F로 입력하고 슈링크를 입력.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저처럼 영어가 약하신 분들은 구글 번역기를 돌려보면 아마 대충 뜻은 다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.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썸입니다. 썸은 복수이긴 하지만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는 뜻입니다. 일부 위원들이 양적 긴축을 빨리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. 지난주에 제가 합리적인 긍정론자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낙관론자랑 합리적인 긍정론자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. 좀 과격하게 비유를 하면 낙관론자는 생각이 없습니다. 그냥 오를 거야, 오르겠지, 몰라, 생각하기 싫어. 반면에 합리적인 긍정론자는 위험을 대비할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고민을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.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면 해당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. 합리적인 긍정론자인 프린들이 이 문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? 그리고 저는 왜 썸을 강조했을까요? 영문을 다시 보겠습니다. 일부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다. 양적 긴축을 빨리 할 수 있다고. 결국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. FOMC 위원들 전체가 동의한 내용도 아니고요. 일부 위원들이 이야기를 꺼냈다는 겁니다. 근데 시장은 야속하게 격하게 반응을 한 겁니다. 저는 이게 시장이 미리 경고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QT 이야기만 꺼내도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할 거야. 마치 연준에게 시위하듯이 반응을 한 겁니다. 근데 이런 반응을 해야 선물 시장이나 여러 파생 상품들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증권사도 먹고 살긴 합니다. 아마 낙관론자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QT 양적 긴축은 바로 안 한다는 거죠? 그럼 바로 몰빵, 그리고 조정, 그리고 구독 취소, 이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프린드TV를 계속 구독하고 그동안 계속 댓글 달았던 합리적인 긍정론자인 구독자님은 전체가 동의하지 않았으니 시장은 곧 진정될 수 있겠구나. 그렇지만 일부 위원들이 이야기를 꺼냈으니 QT 양적 긴축이 오기 전에 대비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. 그리고 대비 시나리오는 아마 프린들이 잘 알려주겠지 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하시겠죠? 매번 위험한 얘기만 했던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오늘은 실제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동안 귀에서 피가 나도록 현금 보유 이야기를 했는데요. 베타가 높은 상품부터 정리를 해서 최대 30-40%까지 달러를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베타가 무엇인지, 레버리지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오른쪽 상단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고 해당 영상을 천천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. 일단 우리는 합리적인 긍정론자니 미국 주식을 다 뺄 필요는 없습니다. 주식이 언제 빠질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.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하게 잘 투자하면 그렇게 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지금은 조정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. 작년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고작 2% 빠진 겁니다.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안 하셨던 분은 지금부터라도 빠질 때 조금씩 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몰빵을 하신 분은 오늘 이 영상을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이건 제가 엑셀로 만든 스파이 연도별 최대가가 MDD입니다.
기준은 매년 1월 최초 거래일을 기준값으로 잡았습니다. 이건 2020년 스파이 주가인데요. 2020년 기준은 1월 2일이고요.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빠진 이 시점. 2020년 1월 2일 기준으로 가장 많이 빠진 이 시점이 MDD입니다. 맥시멈 드로우다운, 최대 낙폭. 그리고 2020년 1월 2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오른 시점을 맥스로 잡았습니다. 이 그래프를 보면 스파이가 많이 오르고 많이 빠진다는 걸 아실 텐데요.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정론자는 아래 빨간색, 빠지는 것만 고민해서 투자를 못하고요. 낙관론자는 위에 올라가는 것만 집중해서 레버리지 3배에 몰빵하다 이렇게 30% 이상 빠지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 며칠 전 나스닥이 3% 이상 빠질 때 TCL이 거의 10% 빠졌죠. 이번 주만 나스닥이 5% 빠졌는데요. 만약 레버리지에 몰빵하고 이게 30% 빠졌다면 일주일에 계좌가 다 녹는 겁니다. 하지만 우리는 위험관리를 잘하는 합리적인 긍정론자가 되기로 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기 시작하셨잖아요. 그럼 앞으로 어떻게 위험을 대비할지 시나리오를 세우면 됩니다. 일단 이 그래프의 특징이 있습니다. 눈치가 빠른 분은 이미 찾으셨을 것 같은데요. 연도별 최저점에 들어가신 분은 다음 연도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. 신기하죠? 그럼 최저점을 맞춰서 들어가라는 이야기인가요? 근데 프렌들님이 그런 거 못 맞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최저점에 들어가요? 여러분, 이 세상에 아무도 최저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. 제가 최저점을 맞출 수 있는 비법이 있으면 굳이 미국 주식을 항상 60-70%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을 할까요? 이런 걸 맞출 수 없으니 일정 부분 항상 주식을 가져가면서 테이퍼링, 금리 인상, QT 양적 긴축, 헝다, 외교 문제 등 모든 변수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이벤트를 가져올지 모르니 이런 변수로 조정이 오면 보유한 현금으로 잘 대응을 하자입니다. 일단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40%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. 만약 어떤 이벤트로 S&P 500이 갑자기 마이너스 10% 이상 빠지는 조정을 받는다면 저라면 스파이가 마이너스 10% 빠지면 보유현금 중 5%를 사용해서 스파이를 매수하겠습니다. 매수하자마자 더 큰 조정이 와서 스파이가 마이너스 20%까지 빠진다면 남은 현금에서 5% 더 스파이를 매수하겠습니다. 그리고 정말 운이 없게 스파이가 마이너스 30%까지 더 빠진다면 남은 보유현금에서 10%를 더 사용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스파이가 마이너스 40%까지 빠진다면 남은 현금 10%를 사용해서 S&P 3배 레버리지 상품인 SPX를 매수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여기까지 오긴 힘들겠지만 S&P가 만약 50%까지 빠진다면 마지막 현금 10%를 사용해서 다시 S&P 3배 레버리지 상품인 SPXL을 매수할 생각입니다. 실제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었던 2008년 이 기간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내 총 자산이 $10,000라고 가정을 하고 이때 $140일 때 $10,000의 60%인 6,000불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$126가 왔을 때 $500를 매수, $112가 왔을 때 $500를 매수, $98가 왔을 때 $1,000를 매수, 스파이가 $84가 오면 레버리지 3배 상품인 SPXL을 $1,000 매수, 마지막으로 스파이가 $70 왔을 때도 레버리지 3배 상품인 SPXL을 $1,000 매수. 그럼 여기서 약간 여러가지 자잘한 변수를 무시하면 전체 평균 단가는 약 $100가 됩니다. 그럼 합리적인 긍정론자인 우리는 이런 최악의 하락장에서도 약 4개월 안에 원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이런 게 합리적인 긍정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엑셀로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이런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지만 구독자님 중에 오늘 보여드린 엑셀로 MDD 그래프를 만드는 것과 평균 단가 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분이 꽤 있으면 프린트 스타일로 한 땀 한 땀 제작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추워져서 목이 많이 잠겼는데요. 여러분도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. 프랍 트레이더들의 기술적 분석과 더 깊이 있는 경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검색창에 프린들 연구소를 입력하거나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온라인 강의 신청을 클릭하세요.